안녕하세요. 2025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사회 부분에서 한국사 부분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 부분은 17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다. 여기 힌트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담긴 8조법. 이건 법률이에요. 이걸로 유명한 나라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고조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군 할아버지가 바로 이 고조선 출신이시죠. 단군 왕검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왕은 이라고 했습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화랑하면 어느 나라가 떠올리시나요? 사극 많이 보신 분은 쉽게 하셨을 거예요. 바로 신라시대죠. 그래서 신라의 왕만 찾아도 벌써 답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1번은 조선, 2번은 고려의 왕이고요. 4번은 고구려의 왕이니까 답이 벌써 3번이에요. 그러면 진흥왕은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볼게요.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 전복한 지역에 순수비를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진흥왕 순수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여기 이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인 경우에는요, 그 상고시대에 각각 한강을 유역을 장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힘의 원천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유산을 제작한 나라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수학여행 한번 가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경주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석굴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 국가 중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그렇죠. 신라. 신라가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삼국을 통일하면서 통일신라로 바뀌잖아요. 바로 통일신라 때의 거기 통일신라 때 만든 작품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성계가 무엇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서 원래는 고려 말에 아주 인기 있었던 장군이었어요. 외적의 침입을 막았던 장군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권력을 장악해서 나라의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게 되고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되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성계 하면 따라 붙는 거 위화도 해군이죠. 그래서 위화도 지역에서 군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 평양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요게 힌트. 그 다음에 민족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국산품을 쓰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으로 주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죠. 1920년대에는요. 정치적으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소위 문화 통치라는 것을 이렇게 거기 일본 일제에서 했단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문화 정치이기는 했었지만 더 악랄하고 잔인하게 이제 조선인들을 통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선인들은 더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제시대 때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가지고요. 쌀의 수탈량을 거의 일종의 목표를 잡은 양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조선의 땅에서 쌀을 이렇게 생산했는데도 쌀을 구경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요, 회사랑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허가제로 민족의 자본을 억누르려고 했던 정책이요. 이때 신고제로 바뀌면서 회사랑도 폐지하고 관세도 폐지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으로써 일본 자본이 쉽게 조선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배불릴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 사람들이 훨씬 더 1910년에 비해서 살기는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서 60만 세 운동 이제 보기를 보면 60만 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1926년에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던 운동이었거든요. 고종의 인산일에 때는 3.1 운동이었고요. 1919년이요. 그 다음에 1926년에 순종의 인산일 때는 60만 세 운동이었으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동학농민운동은 이거는 조선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경천도운동 같은 경우는 고려와 관련되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라고 했습니다. 힌트가 1894년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군국 기미처가 추진한 무엇 때문에 과거제도 없어지고 신분제도 폐지되었던 대표적인 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네, 1차와 2차에 걸쳐서 갑오개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는 갑오개혁 1차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의정부와 6조였는데 의정부와 8아문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조가 탁지아문으로 이런 식으로 바뀐 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도랑형이 이제 동일해졌고 조세를 급납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과부가 제가할 수 있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3번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중종 반정을 주도한 홍구 세력이요. 전국을 주도하자 중종은요. 이러한 홍구 너무 얘네들이 힘이 세지는 거를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홍구파하고 이렇게 라이벌 관계가 누구였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풀기 쉬우셨을 텐데 조광조를 비롯한 훈구랑 대립되는 관계는 바로 사림이었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조광조의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현령과 즉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자는 일종의 과거제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소각서를 폐지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앞서 말했듯이 중종 반정에 성공한 훈구파의 이제 훈장 같은 거를 이제 삭제시키는 위훈 삭제 이런 거 같은 거를 했었죠.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조선의 4대 사화를 조금 그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4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업적으로 옳은 것은 조선 성종의 업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성종은요. 혼문관과 경연을 다시 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대표적인 법전이죠.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훈여식조 같은 경우는 누구일까요? 고려의 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시대니까 조선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태조 왕건 기억나세요? 고려 태조 왕건이요. 그 다음에 2번 척하비를 건립한 사람 누구입니까? 저 조선 후기 때 나오는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 안 되고요. 탕평책을 실시한 사람은 누구죠? 조선의 영조죠. 그쵸? 거기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사도세자의 아버지요. 거기 뒤주에서 죽은 사람이 사도세자였잖아요. 아버지였던 사람 영조가 실시했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죠. 1919년에 일어났던 독립운동 유관순 논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깜짝 다들 놀랬어요. 일제도 놀랬고 이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로써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해드렸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나중에 고졸 검정고시 때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졸 때는요, 이 사회 속에 거의 한국사가 따로 과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공부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